안녕하세요. 한때 시어머니에게 며느리 된 도리를 강요당했던 40대 중반 여자입니다. 살아가며 사람이 지켜야 할 도리는 참 많은 것 같아요. 윗사람, 아랫사람 된 도리, 또 부모로서의 도리, 자식으로서의 도리 등 말이죠. 도리란 사람이 어떤 입장에서 마땅히 행해야 할 바른 길이라는 뜻이라고 해요. 하지만 도가 지나친 도리를 강요당한다면 그건 더 이상 마땅한 일이 아니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바로 그 지나친 도리를 시어머니께 강요당했었어요. 그리고 그 일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에 대해 말하고자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됐어요. 저는 외동딸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제가 9살 때 이혼을 하셨어요. 일밖에 모르고 살았던 엄만 원치 않게 생긴 저도 그로 인해 억지로 한 결혼 생활도 모두 지겨워했거든요. 엄만 우릴 버리고 떠난 후 단 한 번도 절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빠는 홀로 딸인 절 사랑으로 키워주셨지만 제 나이 31에 그만 암으로 세상을 떠나셨죠. 마지막까지 홀로 될 제 걱정만 하면서요. 이후 저는 나이 36에 동갑내기던 남편과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다니던 중견기업에서 만난 직장 동료로 참 정직하고 좋은 사람이었죠. 관이씨 부모님이, 특히 어머님이 날 좋아하실까? 첫인사를 가던 날 저는 떨리는 마음에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엄마라는 존재에겐 미움받은 기억밖에 없었으니 유독 제 시어머니가 될 분을 만나는 게 너무 어렵고 두렵더라고요. 그때 남편은 절 안심시키며 이렇게 말해줬어요. 우리 어머니 좋은 분이야. 오히려 우리 아버지가 좀 무뚝뚝하고 가부장적인 면이 있으시지. 아버지가 지금은 오래도록 청과상을 운영하고 계시지만 전엔 군인이셨거든. 남편의 말대로 시어머니는 저를 아주 반갑게 맞이하고 잘해주셨습니다. 그건 저를 보기 위해 시댁에 와 있던 지방에서 생산직 일을 하던 시동생도 마찬가지였죠. 우리 집엔 여자가 나 하나뿐이었는데 며느리가 생겨서 너무 좋구나. 우리 정말 잘 지내보자꾸나. 그런데 의외는 시아버지였습니다. 무뚝뚝하고 엄하다는 남편의 말과 달리 시아버진 절 보자마자 얼굴 가득 미소를 띠셨거든요. 자, 사과가 달다. 먹으렴. 식사 후 시어머니 사과를 가져와 깎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진 그 모습을 물끄러미 지켜보시더니 제일 예쁘게 깎인 사과 한 조각을 포크로 집어 제게 건네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자마자 식구들이 모두 놀라는 게 아니겠어요? 우와, 아버지, 내일은 해가 서쪽에서 뜨려나요? 역시 아버지들은 딸을 좋아한다더니 생전 저희랑 어머니한텐 과일은커녕 과자 한 번 먼저 집어준 적 없으셨잖아요. 시동생이 놀리자 시아버지 얼굴은 홍당무처럼 달아올랐습니다. 그렇게 그날 저는 한층 긴장했던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었어요. 시댁 식구들 모두가 저를 반겨주는 것 같았고 무엇보다 시부모님께 사랑받는 며느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역시나 결혼 생활은 행복했어요. 시아버지 무뚝뚝하긴 해도 제게 잘해주려고 하셨고 시어머니도 시동생도 항상 제게 상냥하게 대해줬죠. 게다가 결혼 1년 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까지 낳으니 이게 바로 결혼이 주는 행복이구나 싶더라고요. 아, 사람 참 조심 좀 하지. 칠칠지 못하게 왜 물을 바닥에 질질 쏟고 다녀? 에휴, 미안해요. 치맛자락을 좀 밟아가지고. 그럼 미리미리 치마를 좀 올려 입든가. 그런데 하나 껄끄러운 게 있었다면 그건 시부모님 두 분의 관계였습니다. 시아버진 유독 시어머니에겐 더더욱 무뚝뚝하고 가부장적으로 행동하셨거든요. 저와 손주에겐 한없이 다정하고 자식들에게도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았는데 말이죠. 분명 나쁜 분은 아닌데 왜 저러실까 싶어 한 번은 남편에게 조심스레 물어봤어요. 우리 어머니는 사남매 중에 장녀셨어. 근데 외할머니가 일찍 돌아가신 뒤로 외할아버지가 어머니께 거의 세뇌시키듯 이런 말을 하셨었나 봐. 이제 네가 네 동생들에게 엄마 대신이 돼줘야 한다고 말이야. 그래서 어머님 결혼 전엔 외삼촌이랑 이모를 뒷바라지만 하며 살았다고 해.
그리고 결혼하신 뒤에도 어머님 동생들을 계속 끔찍이 챙기셨지. 시어머니는 시아버지가 벌어오는 돈을 친정 동생들 챙겨야 한다며 많이 퍼주셨다는군요. 시아버지도 처음엔 군말 없이 시어머니를 도왔다고 해요. 아버지가 성인 군자여서가 아니라 아버지는 항상 어머니께 고마워하셨었거든. 어머니가 장남인 아버지께 시집 온 뒤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랑 고모까지 다 같이 살면서 고생 많이 하셨다고 말이야. 심지어 우리 고모 결혼할 땐 우리 어머니가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맞선 자리도 알아봐주고 혼수까지 다 챙기고 골라주셨어. 아버진 고모를 그렇게 챙겨주고 돌아가시기 전까지 할머니 할아버지도 극진히 모셔준 어머니께 고마워서 외삼촌하고 이모들에게도 잘해주셨던 거야. 그랬구나. 그런데 왜 지금은 그렇게 달라지신 거야? 처음엔 고마워하던 이모들하고 외삼촌은 언젠가부턴 당연하게 우리 집에 돈을 요구하고 받아갔어. 결국 배은망덕하다면서 아버지가 이젠 절대 당신 동생들 도와주지 말라고 못을 박으셨거든. 그때 사업이 간당간당하던 외삼촌은 우리 집에 와서 아버지 멱살까지 잡았다니까. 이모들도 외삼촌이랑 같이 쫓아와서 형부가 뭔데 우리 언니가 우리 못 돕게 하냐고 막 소리를 빽빽 지르더라. 그랬으니 아버지 괘씸함과 분노는 극에 달했던 거야. 그래도 그 뒤론 한동안 잠잠했는데 알고 보니까 어머니가 아버지 몰래 빚까지 져서 외삼촌 사업 자금하고 이모들 생계비를 도와준 거 있지? 근데 그게 알고 보니 거의 사채 같은 고금리였어서 그거 갚겠다고 아버지 몰래 청소를 다니다가 금세 들통이 났던 거야. 아휴, 그때 정말 난리도 아니었어. 어머닌 동생들 사업 망하고 월세집에서 쫓겨나게 생겼다는데 장녀로서 어떻게 안 도울 수 있었겠냐고 우셨고, 아버진 그렇게 당신 동생들이 좋으면 그냥 나가서 동생들 누나 언니로서만 살아라. 난 당신 동생들 위하느라 우리 자식들까지 길바닥으로 내모는 꼴은 절대 못 보겠다고 어머니께 엄청 화를 내셨어. 그때 결국 시어머니는 2번 다시 동생들을 돕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쓰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시아버지께 싹싹 빈 뒤 시댁은 시어머니의 동생들과 완전히 인연을 끊었다고 했죠. 당연히 그들에게 돈은 돌려받지 못했고 그들은 집에서 죄인이 된 시어머니에게 미안하다는 말은커녕 왜 시어머니가 마음대로 도와준 일을 가지고 자기들에게 뭐라고 하냐며 적반하장으로 나왔다고 하네요. 그 뒤 시댁은 시어머니가 진 빚을 갚기 위해 집까지 팔아야 했었다고 해요. 하지만 시아버진 시어머니에게 여전히 남은 고마운 마음과 자식들을 생각해 시어머니를 용서했던 거예요. 어머니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랑 고모에게 잘했다지만 아버지 또한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참 좋은 사이셨어. 게다가 외삼촌과 이모들도 물심양면 도와줬는데 돌아온 건 빚더미에 어머니 배신이었으니 아버지도 그때 앙금이 평생 가슴에 남게 되신 것 같아. 그때 이후로 아버진 어머니께 철옹성 같은 마음의 벽을 세우게 되신 거야. 어머닌 그런 아버지께 아무 소리도 못하고 사셨던 거고, 그래도 2분 다 우리 자식들만큼은 끔찍이 위해주셨어. 남편이 말하길 남편과 시동생은 2분의 입장이 이해는 갔기에 2분에 대한 각기 다른 안쓰러움을 느끼며 살았다고 해요. 때문에 시아버지가 시어머니를 구박해도 무조건적으로 시어머니 편을 참아들지 못했는데 가끔 시아버지가 너무 심하다 싶으면 그때 한 번씩 시어머니의 편을 들어드렸다고 했죠. 이야기를 들으니 저 또한 남편처럼 2분의 입장이 모두 이해는 가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시어머니 같은 옛날 분들이 많았고 시아버진 또 시아버지 입장에선 최선을 다하신 거니까요. 하지만 남편 말대로 시아버지의 구박은 가끔 도가 지나칠 때가 있어 시간이 흐르며 저 또한 남편과 시동생처럼 시어머니의 편에 서서 시아버지를 막아들였어요. 저는 그게 시어머니를 돕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시어머니는 그런 저를 갈수록 못마땅해 하시더라고요. 예, 너 지금 내 앞에서 네 시아버지가 나보다 널 훨씬 좋아한다고 잘난 척하는 거니? 어디서 괜히 오지랖이야? 어머니, 저랑 종이가 아버지 말릴 땐 아무 말 안 하시더니 왜 제 아내한테만 자꾸 그러세요? 이 사람이 무슨 잘난 척이에요. 그냥 어머니 도와드리려고 그런 거지. 맞아요, 어머니. 형수님 민망하시겠다. 예, 니들 먹여주고 키워준 건 이 엄마야.
왜 니들까지 애미 편만 들어? 이후 저는 제가 정말 괜한 오지랖을 부려 시어머니의 자존심을 상하게 했나 싶어 더 이상 시어머니의 편을 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엔 또 시어머니가 제가 가만히 있었다고 또 트집을 잡는 겁니다. 예, 넌 네 시애미가 불쌍하지도 않니? 아니면 너도 네 시애비처럼 날 우습게 하는 거야? 이 시애비만 믿고 집에서 함부로 대해줘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이게 무슨 소리야? 당신 여태 애미한테 이런 생트집을 잡고 있었어? 정말 이젠 억울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에게 면박을 준 후 곧장 외출한 줄 알았던 시아버지가 다시 집에 들어오며 그 소리를 모두 들으셨더라고요. 시아버진 어른이 돼서 이게 무슨 추태냐며 화를 내셨어요. 내 앞에서 말도 제대로 한마디 못할 거면서 왜 엄한 애미를 잡어? 그동안 애미가 당신 편 들어주면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하고 또 이번엔 안 들어줬다고 꼬투리를 잡은 거야? 당신 벌써부터 노망 났어? 평소 같았으면 당황하며 말렸겠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그땐 시아버지 말리고 싶지 않더군요. 시어머니는 얼굴이 벌개진 채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아니에요. 내가 오늘 잠을 잘 못 자서 하는 변명을 하곤 결국 제게 사과를 했죠. 여보, 아무래도 아버님이 어머님을 무시하고 나만 예뻐하니까 마음이 불편하신 것 같아. 당신이 나서면 특히 어머니께 역효과만 낼 것 같으니까 내가 잘 말씀드려보고 싶어. 괜찮을까? 부모님이 안 계셨던 전 정말 시부모님과 잘 지내고 싶었어요. 특히 처음 몇 년간 제게 너무 잘해주신 시어머니의 변한 모습을 다시 돌려놓고 싶어. 저는 남편과 상의 후 두 분을 각각 따로 찾아뵌 뒤 말씀드렸죠. 아버님, 제 말 너무 건방지게 듣지 않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머님 보는 앞에서 저만 너무 편애하시는 모습 조금 줄여주시면 안 될까요? 어머니 원래 좋은 분인데 심적으로 많이 서글퍼하시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진심도 아닌데 자꾸 저에게 나쁜 말이 튀어나오시는 것 같아요. 저 아껴주신 아버님 마음은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사실 저보다 더 아버님께 중요한 분은 평생 아버님 곁에 있던 어머님이잖아요. 어머님, 전 정말 어머님이랑 잘 지내고 싶어요. 아시잖아요. 엄마에게 사랑 한번 못 받아본 제가 어머님을 얼마나 좋아했는지요. 제가 더 잘하도록 노력할 테니까 저 좀 더 예뻐해 주시면 안 돼요? 저 정말 어머님을 무시하거나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제 말에 시아버진 감사하게도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네가 어른이 나보다 낫구나. 내가 집사람한테 오래도록 가지고 살던 앙금이 좀 있다. 그래서 자꾸 못된 행동이 튀어나왔네만 그게 네 입장까지 곤란하게 만들 줄은 어리석게도 몰랐구나. 내 조심하마. 솔직히 이런 시아버지와 달리 전 이번에도 시어머니가 내 뜻을 오해하시면 어쩌나 걱정했습니다. 다행히 시어머니는 제게 또 트집을 잡진 않았어요. 하지만 제 말에 콧방귀를 끼며 이러더라고요. 그래? 그렇게까지 말하니 내 지켜보마. 지켜보면 네 말이 진짠지 아닌지 알겠지? 그 말을 듣는데 힘이 쫙 빠졌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그날 이후 시어머니와 제 사이에 큰 문제는 없었어요. 시아버지께서 제 부탁을 듣고 시어머니에게 잘해주지 못해도 제 앞에서 크게 무안주는 일은 없으셨거든요. 하지만 그 불안하고 짧은 평화는 제가 결혼한 지 4년 뒤 시어머니가 중학교 동창 모임에 나가기 시작하며 다시 금이 가기 시작했죠. 예미야, 너 이번 주말에 뭐하니? 관이한테 애 맡기고 오랜만에 나랑 둘이 데이트나 할까? 백화점 어때? 내가 이번에 동창 모임 나가서 친구들이랑 얘기해보니까 친구들은 며느리나 사이들이랑 다 잘 지내더구나.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내가 너한테 너무했던 것도 같더라고. 우리 이참에 다시 만나서 화해도 하고 여자들끼리 재밌게 놀다 들어오지 않을래? 전엔 내가 너한테 참 미안했다. 네? 둘이서요? 저야 좋죠. 어느 날 시어머니는 제게 전화해 놀라운 말을 했어요. 시어머니와 틀어진 관계에 속상해하던 전 기쁜 마음으로 그 화해의 손길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만난 시어머니는
제게 계속해서 이거 사달라, 저거 사달라는 말을 반복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입이 찢어지게 웃으며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운전대를 잡은 제 옆에 앉아 내내 통화를 하시더라고요. 너 오늘 며느리랑 영화 보러 간다고 했지? 영화 재밌었어? 나? 아이, 나야 뭐 우리 며느리랑 평소처럼 백화점 쇼핑 좀 했지. 내가 말했지? 우리 며느리 엄청 효부에 중견기업 다니면서 돈도 잘 번다고. 내가 그렇게 됐다고 했는데도 우리 며느리가 귀엽고 오늘도 나한테 지갑이며 구두에 티셔츠까지 사주지 뭐야. 궁금하다고? 얘도 참. 알았어. 다음에 나갈 때 보여줄게. 내가 원래는 어디서 으스대는 거 싫어해서 맨날 시장표만 입고 다녔는데 이번엔 우리 며느리 자랑 좀 해야겠네. 그 모습을 보는데 결국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어서 절 불러냈나 싶어 조금 씁쓸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의미 있는 날이라고 생각했어요. 어찌됐든 처음으로 시어머니가 제게 사과를 해주기도 했고 어색했던 시어머니와의 관계도 개선될 여지가 보였으니까요. 그날 남편은 먼저 내 어머니가 내민 손을 잡아주어 고맙다며 저를 꼭 안아주었죠. 그런데 그날은 시어머니와의 관계 개선의 출발선이 아니라 새로운 불화의 시작이었더군요. 시어머니는 그날 이후 자꾸만 저뿐 아니라 남편과 시동생에게까지 뭔가를 요구하기 시작했거든요. 예미야, 나 한 100만 원만 보내주겠니? 내가 오늘 친구들 모임에서 밥을 사기로 했는데 카드 한도가 안 될 것 같구나. 다른 집 며느리들은 아예 시어머니한테 카드를 마음대로 쓰라고 준다는데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지? 관이야, 너 어디니? 내가 저번에 결제 좀 해달라고 한 에스테티 왜 회원권 결제를 안 해줘? 내 친구는 매년 아들이 회원권 끊어줘서 피부가 아주 꿀피부야. 그래서 나도 우리 아들한테 부탁해야겠다고 큰소리 뻥뻥 쳐놨단 말이야. 형수님, 혹시 형수님하고 형한테도 요즘 어머니가 아버지 몰래 전화해서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하세요? 아우, 진짜 미치겠어요. 저번에 웬 100만 원이 넘는 전자 마스크 팩인가를 사달라고 하시길래 얼마나 가지고 싶으면 그러실까 싶어서 사드렸거든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갑자기 무슨 전시회에서 본 그림이 너무 멋지다면서 그 그림 사게 400만 원만 보내달라고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거절했더니 이번에 무슨 중고차를 뽑고 싶다고 하시잖아요. 면허도 장롱 면허시면서 위험하게. 진짜 우리 어머니 왜 그러시죠? 설마 그 말씀하면서 내 친구 아들은 그런 거 다 해줬다는 말도 하셨어요? 아들은 아니고 딸이랑 사위요. 형하고 형수님한테도 그런 거 맞죠? 저희 어머니 동창들 자제분들은 대체 뭐라는 사람이길래 그렇게 이것저것 다 해준대요? 시어머니는 우릴 만날 때도 만날 때가 아니면 전화로라도 계속 다른 집 자식과 사위 며느리와 비교하며 끊임없이 뭔가를 요구했어요. 우린 자식된 도리로 그나마 해드릴 수 있는 건 해드렸습니다. 저희 부부도 시동생도 돈을 크게 못 버는 건 아니니 생신과 어버이날에 맞추기도 하고 지나가다 시어머니의 동창 모임에 들러서 계산을 해드리기도 했어요. 평생 고생하며 자식들을 키워준 분께 그 정도 자존심도 못 챙겨드리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도 부자도 아니니 몇백만 원짜리 회원권이나 몇천만 원짜리 차 같은 건 당연히 거절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자 시어머니는 우리가 해준 건 생각도 안 하고 화를 내더라고요. 왜 내 친구들 자식들은 다 해준다는데 너희만 못 해줘? 특히 애미 너 나한테 며느리로서 더 잘하면서 산다며? 시어머니가 원하는 거 들어주는 게 효도 아니야? 시부모 기쁘게 해주는 게 며느리 도리지. 니들도 마찬가지야. 이만큼 잘 키워줬으면 너희들도 나한테 자식된 도리는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어머님, 대체 저희가 뭘 못해드렸다고 그러세요. 그래도 정도라는 게 있죠. 저희도 애 키우고 집 대출금 갚으면서 사는데 한 달에 남아봤자 얼마나 남겠어요. 도련님 혼자 사니 우리보다 벌이도 적은데다 타지에서 자취까지 하는데 나중에 장가 가시려면 한 푼이라도 더 모으셔야죠. 게다가 아버님이 어머니께 무뚝뚝하시긴 해도 어머님 쓰실 용돈은 모자라지 않게 주시잖아요. 그런데 왜 저희가 해드린 건 기억도 못하시고 자꾸 더 바라기만 하세요. 그럼 다른 집 자식들 사위 며느리들은 돈이 뭐 남아돌아서 효도하냐? 해줘, 해달라고. 니들이 안 해주면 나만 기죽잖아.
어머니,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진짜 저희 집사람 보기 맨날 민망하다고요. 넌 왜 결혼한 뒤로 이 애미나 안 챙기고 네 마누라 편만 들어? 여자의 눈 멀어서 평생 고생하고 산 이 애민 보이지도 않어? 이 여편 내가 보자 하니까 당신 아직도 애들한테 몹쓸 욕을 하고 있었어? 시아버진 처음엔 시어머니가 우리에게 요구했던 일들을 모르셨어요. 애들이 알아서 돈 보내주고 선물해준 거라는 시어머니 말에 그럴 수도 있겠거니 생각하신 거죠. 하지만 우리 세 사람의 말을 들어보니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시아버진 시어머니에게 불효령을 내렸는데 시어머니는 굴하지 않고 우리에게 계속 몰래 뭔가를 요구하다 시아버지에게 또 딱 걸렸던 겁니다. 처음 시아버지에게 걸렸을 땐 몸을 움츠렸건만 그때 시어머니는 오히려 고개를 빳빳이 들고 소리치시더군요. 왜요? 왜? 나도 가족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이 나이 먹었으면 애들한테 요구 좀 할 수도 있죠. 내가 동생들 챙기느라 고등학교도 못 가고 일하고 살림할 동안 내 친구들은 잘난 남자들한테 시집가서 지금껏 떵떵거리고 잘 살고 있습니다. 알죠? 나 중학생 때까진 아버지 사업 망하기 전이라 꽤 부자 동네에서 살았던 거. 그래도 사람 사는 게 다 거기서 거기니까 오랜만에 동창회 나갈 때도 난 다 나처럼 살고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웬걸? 내 친구들은 나랑 너무 다른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대학까지 졸업하고 부자 남편도 만나서요. 나도 열심히 살았는데 시간을 돌리지 못할 거면 적어도 자식들 며느리 덕은 좀 바래도 되지 않아요? 왜 당신 항상 나한테만 뭐라고 해요? 시어머니가 시아버지에게 그렇게 목소리를 높이는 걸 우린 모두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그 뒤 시어머니는 아예 시아버지에게 숨기지도 않고 우리에게 자꾸 요구를 해대더라고요. 결국 우리 세 사람은 의논 끝에 시어머니에게 모든 지원을 일절 끊기로 했어요. 이거 뭐 밑빠진 독에 물 붓기도 아니고 큰맘 먹고 효도해도 돌아오는 건 욕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요구들을 거절하자 시어머니 모든 원망의 화살을 또 저에게 돌리지 않겠어요? 저희 아들이 7살이던 어느 날 저녁 시어머니는 저희 집을 찾아와 마구 소란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이 시간에 저희 집은 어떻게... 왜? 내가 뭐 못 올 때 왔냐? 너 왜 내 전화 안 받아? 이젠 내 요구들을 거절하다 못해서 전화까지 무시해? 너만 좋다고 하는 이 집 남자들 등에 업고 있다 이거야? 네? 아니, 밥 먹고 남편이랑 대청소하느라 휴대폰을 못 봤어요. 무슨 일인데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너 왜 내가 저번에 앞으로 매달 100만 원에 6개월에 한 번씩 해외여행 보내달라고 말한 거 여태 답 안 해? 내 친구 며느리들은 그런 것쯤은 다 해줬다고. 내 오늘 그 확답 받으려고 여기까지 달려온 거야. 내 친구들은 며느리 사위들이 준 용돈 받고 편하게 해외여행 다니면서 사는데 넌 왜 못해줘? 제가 무슨 답을 안 해요. 저희 형편에 그렇게까지는 어렵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제 말은 들으려고도 안 하고 무조건 해달라고 소리 지른 건 어머님이고요. 어머님, 저희가 중견기업 다닌다고 해도 무슨 대기업도 아니고 겨우 중소기업하고 중견기업 사이에 아슬아슬 껴있는 작은 회사예요. 그만큼 월급도 고만고만하고요. 도련님 사정도 저희랑 크게 다르지 않을 텐데 정말 저희가 어머님한테 며느리 돌이 자식된 돌이만 챙기다가 길바닥에 나앉길 바라시는 거예요? 게다가 해외여행은 작년에 어머님이 그렇게 보내달라고 하셔서 어머님 아버님 두 분 여행 보내드렸었잖아요. 무뚝뚝한 이 시애비랑 가는 게 뭐가 재밌었겠어? 이번엔 니들이 직접 날 데려가야지. 게다가 니들이 알아서 보내준 게 아니라 내가 보내달래서 억지로 보내준 거 뒤늦게 알고 니 시애비가 얼마나 날 구박했는지 알아? 어머니, 진짜 씻다 말고 어머니 고함 소리 들려서 아주 기겁을 하고 나왔네요. 대체 이게 다 무슨 소리예요? 제가 분명 안 된다고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그새 저희 집사람한테 또 전화해서 용돈 100만 원이다, 해외여행이다 하면서 괴롭히셨어요? 게다가 안 된다고 말까지 했다는데 왜 여길 또 쫓아오시냐고요? 그때 아들과 함께 샤워를 하러 들어갔던 남편이 기겁을 하며 나오더군요. 남편은 아직 머리에 물기가 촉촉한 아들을 방으로 들여보내며
시어머니에게 소리쳤어요. 너 자꾸 예미한테 소리 지를래? 야, 이 불려우야. 너 우리 집 남자들 단단히 홀리려고 우리 집에 들어온 거지? 이 시애비도 너만 보면 실실. 우리 아들들도 맨날 네 편만 들잖아. 아, 알겠다. 우리 아들들이 얼마나 효자인데 계속 내 말 거절하는 게 이상하다 했어. 이거 다 네가 조종한 거지? 너 당장 우리 집안에서 나가라. 어? 너 같은 불려씨는 애초에 집에 들이는 게 아니었어. 네가 나가야 이 집에 다시 내 자리가 생길 거 아니야. 며느리 도리도 모르고 오히려 시애미를 우습게 하는 너 같은 건 당장 이 집에서 나가버려. 뭐라고요? 어머님, 전 정말 어머니께 최선을 다해서 잘해드렸어요. 어머니께 먼저 다가가도 보고 제 마음 좀 알아달라고 애원도 해봤다고요. 하지만 결국 돌아오는 건 이런 비수뿐이네요. 네, 저도 더 이상 어머니께 먼지 한 톨도 안 해드릴 거예요. 제 남편이 어머님 편을 들고 싶다고 하면 그냥 평생 제 남편 말고 어머님 아들로만 살라고 할 거예요. 이제 속 시원하세요? 어머니, 꼭 저희 집사람 입에서 이런 말까지 나오게 하셨어야 했어요? 그만 나가세요. 저도 이제 지쳐요. 얼른요. 남편은 결국 제게 입에 담지도 못할 욕설을 하던 시어머니를 쫓아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이젠 제게 문자로 이런 말까지 보냈더라고요. 우리 아들 효자인 거 알지? 우리 아들이 잠깐 네 편 드는 것 같아도 결국엔 날 선택할 거야. 그러니까 친정도 없는 네가 우리 아들한테까지 버림받고 싶지 않으면 좋은 말 할 때 매달 용돈 100만 원에 6개월에 한 번씩 해외여행 보내준다고 약속해라. 돈 없으면 신용대출이라도 받아서. 그게 며느리 된 도리야. 친정도 없다는 그 말이 저에겐 너무 큰 상처였습니다. 옆에서 문자를 함께 본 남편은 완전히 눈이 뒤집어져서 휴대폰을 가져가 버리더군요. 남편은 망설임 없이 제 휴대폰 화면을 캡처해 그대로 시아버지에게 보내더군요. 그리고는 자신의 휴대폰으로 시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말했죠. 문자 보셨죠, 아버지? 조금 전에 어머니 저희 집까지 찾아와서 난리를 치시고 갔어요. 특히 저희 집사람한테 저희 집사람이 없어야 이 집에 다시 자기 자리가 생길 거라면서 이 집에서 나가라고까지 하곤 저런 문자까지 또 보낸 거예요. 아버지, 저랑 집사람은 어머니 위해서 할 만큼 했어요. 근데 저 더는 못해요. 저는 이제 저희 집사람을 지켜야겠어요. 어머니가 진심으로 사과하기 전엔 저 절대 어머니 용서 안 할 거고 집사람도 저희 아이도 두 분 댁에 안 데리고 갈 거예요. 아이고, 내가 정말 못 산다, 못 살아. 우선 애미 좀 바꿔봐라. 내가 사과라도 하고 싶구나. 네, 아버님. 애미야, 많이 놀랐지? 내가 진짜 날이 갈수록 이상해지는 그 여편네 때문에 못 살겠구나. 내가 대신 이렇게 사과하마. 정말 미안하다. 죄송한데 아버님, 남편 말처럼 저도 정말 어머님하고 잘 지내보려고 최선을 다했어요. 돌아가신 저희 아빠가 절 위해 보내준 선물이라고 생각해서 어머님, 아버님하고 정말 행복하게 살고 싶었다고요. 근데 저도 이제 지쳐요. 이대로면 저도 더 이상 어머님 보고 살기 힘들 것 같아요. 남편도 저도 이젠 시어머니를 정말 끊어낼 각오까지 했었어요. 그리고 통화를 한 지 2시간쯤 지났던 밤에 시아버지가 시어머니를 끌고 저희 집에 찾아오셨더라고요. 시아버진 시어머니의 등을 거칠게 떠밀며 소리치셨죠. 당장 애미한테 사과해. 진심으로. 싫어요. 왜 당신 항상 며느리 앞에서 내 자존심을 꺾어요? 자존심? 아무리 어른이라도 잘못했으면 자존심 다 굽히고 사과할 줄 알아야지. 그동안 애들이랑 애미가 당신한테 얼마나 많이 져줬어. 특히나 이 착한 애미는 당신이 자기를 키워준 부모도 아닌데 얼마나 잘하려고 노력했냐 말이야. 여기서 선택해. 이제 와서 황혼 이혼할래? 진심으로 뉘우치고 사과할래? 어디 평생 며느리랑 애들한테 부모 취급도 못 받고 손주 얼굴조차 못 보고 살아볼래? 당신은 지금 당신 스스로를 외톨이로 만들고 있는 거야. 결국
시아버지가 이혼 이야기까지 꺼내자 시어머니는 눈물을 뚝뚝 떨구더군요. 그리고 그제야 시어머니는 제게 마지못해 사과를 했죠. 미안하다. 난 그냥 내 친구들은 나보다 살기도 잘 살고 고생도 덜 했는데 내 인생만 배에 꼬인 것 같아서 억울했어. 그래서 늦게 나봐 남편한테 못 받아도 너랑 자식들한텐 대접받고 싶고 친구들한테 자랑도 하고 싶었다. 그런데 그게 뜻대로 안 되니까 나도 모르게 자꾸 화가 났던 것 같아. 두 번 다시 안 그러마. 네, 이제 진짜 그러지 마세요, 어머님. 근데요, 어머님 예전 저랑 백화점 가던 날처럼 그냥 필요해서 사과하시는 거죠? 어머님 말투가 그때랑 딱 똑같아서 알겠네요. 그래도 이렇게 사과하셨으니 우선 받아는 드릴게요. 근데 어머님, 당장 저와 일은 이렇게 마무리되더라도 어머님 행동이 정말 잘못됐었다는 건 꼭 깨달으셔야 해요. 지금껏 어머님 행동이 어머님 한 사람의 욕심을 채우는 걸로 끝나는 일이었다면 저랑 남편 그리고 도련님은 어머니께 할 수 있는 건 다 해드렸을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이니까요. 그런데 저희 부부랑 도련님에겐 그만한 재력이 없고 여기서 더 무리했으면 분명 저희 미래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을 거예요. 그걸 충분히 설명드렸는데도 어머님은 계속 어머님 욕심을 채우겠다고 가족들이 불행해지는 거 신경도 안 쓰신 거잖아요. 결국 어머님 행동은 가족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일이었던 거예요. 저는 제발 시어머니가 정신 차리길 바라는 마음으로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날 시아버지가 제게 머리까지 숙이며 또다시 사과하시기에 저는 자식으로서 결국 한 발 굽히기로 했어요. 시댁의 발길까지 끊으려 했던 마음을 접은 거죠. 이후 시어머니는 더는 그 동창 모임에 나가지 않았고 시댁에 가면 항상 기가 죽어있더군요. 그때 일로 시아버지와 우리 부부도 심지어 시동생도 아직 화가 풀리지 않았으니 더더욱 말입니다. 아버님, 어머님은요? 방에 있다. 잘못을 했으면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너랑 자식들에게 더 잘해줄 생각을 해야지. 시위를 하는 것도 아니고 요즘에 나 입을 딱 다물고 있어. 너무 축 처진 시어머니의 모습에 마음이 불편한 건 사실이었어요. 하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아직 앙금이 남아 먼저 다가서긴 싫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다 얼마 뒤 시아버지가 남편에게 급한 연락을 하셨더군요. 같은 회사에 있던 저 또한 놀라서 회사에 양해를 구한 후 회사를 뛰쳐나왔죠. 아버지가 일하다 어머님 문자를 받으셨는데 그 문자 내용이 너무 이상했대. 이 지겨운 인생 그만 끝내겠다는 문자를 남기셨대. 휴대폰으로 아무리 전화를 해도 안 받고 집에 가봤더니 안 계셔서 우선은 경찰에 신고했다고 하시더라고. 정말 모골이 송연해지더라고요. 한동안 축 처져 있던 시어머니는 속으로 그런 극단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다행히 경찰의 휴대폰 위치 추적을 통해 우린 금세 한 한강다리 위에서 시어머니를 찾아낼 수 있었죠. 천만 다행스럽게도 시어머니는 아직 위험한 일은 버리지 않은 채 한강만 멍하니 내려다보고 있었죠. 여보, 어머니! 시아버지와 남편은 그런 시어머니를 울먹이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그러자 우릴 보고 놀란 시어머니는 오지 마! 하고 소리치며 뒷걸음질을 치시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정말 시어머니를 놓칠까봐 망설임 없이 달려가서 시어머니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는 원망스럽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한 마음에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어머니, 진짜 이러실 거예요? 인생이 지겨워요? 왜요? 다달이 100만 원 못 받고 1년에 2번 해외여행 못 가서요? 그럼 그 전에 무슨 재미로 사셨어요? 지금 잠깐 우리가 어머니께 화 좀 내고 있다고 이렇게 복수하시는 거예요? 그래요. 저 어머니 미웠어요. 지금은 더 믿고요. 근데 애정이 있으니까 미워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너무 좋아했던 어머님이 자꾸 절 못마땅해 하고 결국 집에서 나가라는 소리까지 했는데 저도 당연히 상처받죠. 그런 저한테 그리고 어머님 자식들에게 미안하면 그냥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서서히 원래대로 돌아가면 되잖아요. 부딪히고 미워해도 어쩔 수 없이 서로 아껴주는 거 그게 가족이잖아요. 아무리 어머니께 화가 났어도
끝내 어머님을 품으셨던 아버님처럼요. 어머님을 사랑하는 가족들 억장을 이렇게 무너지게 만들고 떠나시려고요? 절대 안 돼요. 저는 엄마라는 존재 2번씩이나 잃기 싫다고요. 정말 온 진심을 다해 저는 시어머니에게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그런 제 말을 전부 들은 시어머니는 제게 매달리듯 안기며 속마음을 실토하셨어요. 난 내 이번 인생은 틀린 것 투성이라고 생각했다. 난 처음엔 부모가 살라는 대로 열심히 살아왔고 동생들에게 배신당하고 내가 살아온 길이 틀렸다는 걸 알았을 땐 지금의 가족을 위해서 평생 숨죽이면서 살아왔어. 난 내가 헌신한 동생들에게도 사랑받지 못했고 지금 집에선 죄인이 됐지. 그런데 갑자기 나타난 넌 나랑 다르게 친정아빠의 사랑을 듬뿍 받은 외동딸인데다 시집 오자마자 시댁 식구들도 다들 예뻐해주니 질투가 났었다. 안 그러려고 해도 계속 드는 못된 마음이 터져나오는 걸 나도 참을 수가 없었어. 결국 나 스스로를 탓하기보단 모든 게 다 네 탓이라고 생각하는 게 편해서 너에게 그동안 못나게 굴었던 거다. 그러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은 다 자식들하고 며느리 사위들이 이것저것 해줬다고 하니까 나도 이제나마 대접받고 살고 싶었어. 내가 친구들처럼 고등학교, 대학교는 졸업 못했어도 나도 못 산 건 아니라고 친구들에게 증명해 보이고 싶었다. 근데 사람이 하나를 얻으니 열을 바라고 결국에 만족을 못하게 되더구나. 애초에 허기짐의 원인이 물건이 아닌 마음이었는데 그걸 몰랐으니 만족될 리가 없었지. 근데 그게 너에 대한 질투와 섞여서 자꾸 또 모든 원망을 너에게만 돌린 거야. 시어머니는 펑펑 울며 자신의 못난 마음을 가족들 앞에 온전히 드러낸 겁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얼마 전 드디어 자신의 못난 모습과 마주하게 됐다고 해요. 그때 네가 나에게 해준 말을 듣고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 욕심에 빠져 있었는지 깨달았다. 그래, 난 항상 잘못된 생각으로 가족을 불행하게 만들기만 했어. 과거에도 지금도 말이다. 아둥바둥 잘 살려고 최선을 다해왔는데 결국 난 가족에게 피해만 주고 사랑도 받지 못한 삶을 산 못난 여자다. 무려 70년 가까이 말이야. 이번 내 생은 아무래도 실패한 삶 같구나. 그러니 더 이상 잘못된 삶을 이어가지 않고 난 여기서 끝내고 싶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들 어머님을 사랑하니까. 그래서 그만큼 노력도 하고 미워도 했던 거라고요. 다들 어머님을 위하지 않았으면 정신없이 여기까지 달려왔겠어요? 저는 울며 시어머니를 설득했습니다. 뒤에서 우리의 대화를 들은 남편과 시아버지도 우리에게 다가와 시어머니를 함께 안고 오열했죠. 어머니, 제발 2번 다신 이런 식으로 가족들 놀래키지 마세요. 문제가 있으면 시간으로 풀어야지. 이렇게 도망치시는 게 어딨어요. 이 사람아, 그래, 내가 당신한테 너무 긴 시간 못되게 굴었어. 그럼 차라리 화를 내고 뺨이라도 때리지. 왜 뭐 내 애들하고 며느리한테 한을 풀려고 했어? 그리고 왜 멋대로 판단하고 여기까지 와서 내 억장을 무너지게 해? 당신은 정말 끝까지 이기적이야. 그날 시어머니는 울다가 실신까지 했습니다. 결국 시어머니는 응급실로 실려가 안정을 취한 뒤에야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죠. 소식을 듣고 뒤늦게 서울까지 달려온 시동생 또한 그날 시어머니가 했었던 말을 전해 듣고 오열을 하더군요. 그리고 그날 우린 시어머니를 재우고 가족끼리 대책회의에 들어갔어요. 저는 비장한 표정으로 시아버지께 먼저 말했습니다. 아버님, 물론 과거에도 이번에도 어머님이 잘못하신 건 맞아요. 하지만 아버님도 분명 어머니께 너무 고마워했던 시절이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어머님을 아직 사랑하시니까 계속 어머님이랑 같이 살고 저번 저희 집에서도 어머니께 기회를 주신 거잖아요. 이대로 어머님을 그냥 놔두면 우리 가족은 더 불행해지기만 할 거예요. 어머님은 지금 가족들의 인정과 사랑이 필요해요.
그래야 어머님 마음도 억울함도 한도 풀어질 거라고요. 자, 아버님이 지키셔야 할 건 딱 이거예요. 항상 미안하고 고맙다고 말하기, 하루에 한 번씩 어머님 칭찬해드리기, 밥 먹을 때 꼭 한 번은 어머님 숟가락 위에 반찬 올려드리기. 아셨죠? 그래. 영 어색하겠지만 노력해보마. 그리고 도련님, 피곤하시겠지만 어머님께는 당분간 가족들의 관심과 사랑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한동안 일주일에 한 번은 꼬박꼬박 어머님께 전화하시고 한 달에 한 번은 내려와서 어머니 꼭 뵙고 가주세요. 저희도 당분간 매주마다 어머님 뵙고 갈 테니까요. 그리고 다 같이 지켜야 할 거, 꼭 어머님하고 헤어질 땐 사랑한다는 말 붙이기. 처음엔 쑥스러울지 몰라도 사랑한다, 고맙다, 미안하다는 말은 아무리 해도 모자라지 않은 말이라고요. 아버님, 왜 대답이 없으세요? 어머님 또 이런 무서운 일 생각하며 살게 두실 거예요? 아니면 또 자식들한테 대접받겠다고 잘못된 방법에 빠지게 두실 거예요? 아니다. 한다. 해. 평생 살아온 방식을 고치는 일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지만 어색해할지언정 정말로 가족들은, 특히 시아버진 변하기 시작했어요. 자 먹어. 당신 오늘 제육볶음 한번 기가 막히게 만들었구먼. 당신 지금 나 칭찬하고 내 숟가락에 이거 올려준 거예요? 그럼 그게 뭐 며느리 숟가락인가? 잘해줘도 난리. 가 아니라 내가 앞으로 더 잘해줄게. 그러니까 이상한 생각 더는 하지 말어. 항상 내 밥 이렇게 차려줘서 고마워 여보. 어머, 이가 왜 평생 안 하던 말을 해서 사람 올리고 그런데. 가끔 시아버지의 퉁명스러운 모습이 나올 것 같으면 저는 얼른 시아버지께 눈치를 줬습니다. 그러면 시아버지는 머리를 극적이며 얼른 아닌 척을 하곤 하셨죠. 게다가 저희도 시동생도 전보다 훨씬 자주 찾아뵙고 전화를 드린 데다 갑자기 헤어질 때마다 사랑한다는 말까지 하니 굉장히 어리둥절해 하시더라고요. 다들 진짜 왜 이래? 뭔데? 뭐긴 뭐야? 당신 며느리가 이러면 당신 마음의 위로가 될 거래. 그러니까 당신 마음 고쳐주려면 다들 이렇게 해야 한다고 아주 무섭게 주의를 줬어. 뭐 내가 당신한테 억지로 잘해주거나 억지로 사랑한다고 하는 건 아니야. 나도 말로 표현을 못했을 뿐이지 마음은 항상 똑같았어. 이게 애민이 생각이란 말이냐? 내 진짜 넌 왜 자꾸 날 울리니? 난 너한테 그렇게 못되게 굴었는데 넌 왜 이렇게 항상 착해 빠졌어? 고맙다 애미야. 그리고 전엔 내가 진심으로 미안했다. 난 너에 비해 너무 못난 시애미야. 아니에요 어머님. 어머님이 처음 시집 온 제게 얼마나 잘해주셨었는데요. 그때 전 절 버린 엄마에 대한 상처 정말 많이 위로받았어요. 그 은혜 이렇게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님 더 이상 나쁜 생각 하시면 안 돼요. 아셨죠? 사랑합니다. 우리 지금 집에 가 엄마? 그럼 나도 인사할래. 할머니 사랑해요. 할아버지도 엄마도 아빠도 삼촌도 다 사랑해요. 시어머니는 절 끌어안으며 진심 어린 사과 고맙다는 인사를 하셨습니다. 그런 시어머니께 제가 사랑한다고 말하자 당시 7살이던 저희 아들이 달려와 함께 안기더라고요. 헤어질 때 가족들이 항상 사랑한다는 말을 했으니 그날도 아들은 집에 가는 시간인 줄 알았던 모양이었어요. 그 해맑고 귀여운 모습에 결국 우린 모두 웃음을 터뜨렸죠. 그렇게 길고 긴 시댁의 불협화음은 모두가 제자리를 찾으며 아름다운 하모니를 내게 됐습니다. 그렇게 3년이 지난 지금 시댁에선 헤어질 때마다 서로 사랑한다고 말하는 게 하나의 문화가 됐어요. 어느덧 변한 모습이 스스로 익숙해진 시아버진 정과는 달리 놀라울 정도로 시어머니께 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덕분에 시어머니는 제가 시집 왔을 때와는 비교도 안 되게 밝고 사랑스러워지셨답니다. 그런 저희 시댁에 최근 한 가지 경사가 생겼어요. 바로 2달 전 시동생이 늦깎이 새신랑이 된 거죠.
시동생의 결혼을 거의 포기하다시피 했던 시부모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얼마 전 시댁 모임 날 동서가 시어머니와 저와 셋이 있을 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전 정말 시집 잘 온 것 같아요. 아버님도 어머님께 너무 잘해주시고 아주버님이 형님께 말할 것도 없고요. 게다가 다들 헤어질 땐 사랑한다고 인사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다니까요. 전 진짜 최고의 시댁에 시집 온 것 같아요. 시어머니와 전 동서의 말을 듣고 문득 과거가 떠올라 까르르 웃음을 터뜨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시어머니는 저와 둘이 있을 때 제 손을 잡고 나지막이 항상 고맙다 애미야 하고 인사를 해주셨어요. 시댁 식구들과 남편은 항상 제게 고마워하지만 저는 시댁을 바꾼 주인공은 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잘못과 시행착오를 겪긴 했지만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했던 시어머니와 가족을 지키기 위해 당신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던 시아버지, 그리고 그런 부모님의 진심과 애환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던 제 남편과 시동생, 이 네 사람의 가족에 대한 사랑이 있었기에 시댁 식구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행복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거기에 뒤늦게 합류한 가족으로서 숟가락 정도만 올려놨다고 할 수 있겠네요. 이처럼 가족이란 어쩌다 누군가 잘못을 하고 실수를 하더라도 눈 꼭 감고 서로를 보듬어 줄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때론 화를 내고 때로는 말없이 품어주기도 하며 말이죠. 여러분의 가족 중 누군가가 언젠가 내 결점을 그렇게 이해하고 품어준 경험이 있으시다면 오늘 한번 전화라도 걸어 고맙다, 사랑한다는 말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분명 여러분을 이해하려 애쓴 가족의 시간 속엔 여러분을 향한 깊은 애정이 자리에 있었을 테니까요. 그런 가족이 곁에 있다는 건 굉장히 감사한 일이지 않겠어요? 저는 앞으로 이 사랑스러운 집안의 맏며느리로서 집안이 옳은 방향으로 향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울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막 가족이 된 우리 동서 또한 저희 시댁에서 언제까지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길 진심으로 바라보아요. 사랑의 힘으로 거센 풍파를 모두 헤쳐낸 저희 시댁에 이젠 더 이상의 불행은 없길 바라면서 말이죠. 그럼 제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의 가정에도 저희 시댁에 찾아온 것과 같은 행복과 웃음이 가득하길 빌며 저는 이만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